그런데 2012년 12월 발렌시아의 생일날 저기 괜찮으면 우리 같이 밥 먹을래? SNS를 통해 연락해온 남사친 지노 무종고. 오랜만에 남사친 지노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된 발렌시아. 사실 지노도 3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 파파였습니다. 싱글맘, 싱글 파파의 두 사람. 그래서 서로에게 더욱 동질감을 느낀 걸까요? 두 사람은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이듬해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좀 힘들던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좀 좋은 결말을 맺은 것 같은데요? 좋네요. 여기까지는. 서로 의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의 휴대전화에서 자기 보고 싶다, 사랑한다 라는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한 발렌시아. 신호, 이 메시지 뭐야? 자기 설마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전 여자친구가 계속 연락을 하지 뭐야. 근데 나는 무시했어. 괜찮아, 진짜. 하지만 바람의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셔츠에 립스틱 자국을, 또 어떤 날은 말도 없이 외박하는 날까지. 오호, 수상한데요. 뭐 냄새가 강하게 나는데요. 말을 안 하고 외박을 한 말입니다. 아니 외박에 립스틱 자국이면 이거 뭐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명해야죠. 아니, 별다른 말 없이 외박하면 이건 뭐 선 넘은 거지. 그런데 2015년 1월에 들려온 뜻밖의 소식. 발렌시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제 좀 정신 갈등을 차리고. 봉합하고 정신 좀 차리고 그래. 마음 잡고 우리 저번 좀 잘 좀 살아야 될 텐데요. 그런 그런 게 하지 마. 발렌시아가 임신 6개월 차가 됐을 때 남자친구 진호는 폭탄 선언을 하고 맙니다. 무슨 폭탄 선언을 합니까 또? 여자의 촉은 역시 사이언스. 그동안 발렌시아가 추궁할 때마다 시치미를 뚝 떼던 진호가 그간 바람 피웠던 사실을 실토한 겁니다. 아유. 그런데 자기야 미안해. 사실 그동안 로렌을 몰래 만나고 있었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럼 전에 셔츠에 묻혀온 립스틱 자국 그 여자 거야? 아니 그건 내 두 번째 여자친구 미키 거야. 그럼 나 만나면서 또 두 여자에게 양다리를 걸친 거야? 양다리 아니야. 3명이야. 조이도 있었어, 조이. 너무나 솔직하네요, 그죠? 3명이라고. 자, 근데 궁금한 거 갑자기 임신 6개월 때가 돼서야 이제 와서 바람 피우고 고백한 겁니까? 왜 고백을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세 사람이 되고 싶어 고백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자신의 아기까지 임신한 발렌시아를 보며 큰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발렌시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 받아주죠. 아, 이거는 뭐 뒤늦게 얘기해도 이건 아니다. 아 이거는 선을 이미 한 번 넘은 거잖아요. 아하. 그거는 그냥 끝이지. 아, 3번 넘었어요. 네, 3명이니까요. 자, 모든 사실을 안 발렌시아의 선택은 이별 대신 사랑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외 두 사람은 2017년 1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하긴 했네. 그 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러브 스토리를 직접 알리며 우리 이야기를 통해 다른 연인들이 고비가 올 때마다 돌파구를 찾길 바라요. 사랑과 인내심, 또 신뢰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아유 참. 어쨌든 해피엔딩 하길 바랍니다. 다시는 뭐 바람 피지 마시고요. 201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고등법원 프란시스코 후이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날 판사가 내린 선고. 피고 후이자에게 무려 98억 7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겁니다. 저거 뭐 낼 수 있나? 액수가 너무 엄청난데요. 이런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죠. 2015년 후이자는 한 자전거 전시회에서 데니엘 소즈라는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와우.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죠. 에헤이.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옆집으로 이사 온 후이자라고 합니다. 후이자는 첫눈에 반한 그녀, 소즈의 부부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하는 등 아주 치밀하게 유부녀인 소즈에게 접근, 그리고는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진짜 계획적으로 접근했네 보니까. 유부녀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긋난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She's my wife, man. She's my wife.
소즈의 남편인 키스 킹에게 불륜 관계가 발각된 겁니다. 그런데 아주 끈질기고 악독한 불륜남 후이자. 남편 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부녀 소즈와의 만남을 지속했고요. 헐. 이에 참다 못한 남편 킹은 결국 후이자를 고소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도 간통죄가 있나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에는 일명 애정이간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일반 법령 52장 13조 A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애정 소외 혹은 간음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서로 믿고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파탄냈다면 이 애정이간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정이간법이 있는 주에서는요, 부부 관계를 파탄낸 대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뭐 가정 파탄 낸 사람에게 이런 대가 정도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 아, 원인을 왜 제공합니까? 그럼 왜 접근해? 불륜을 저지른 대가 99억 원. 하지만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의 상처는 억만금을 줘도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겁니다. 2004년 영국 56세 남성 론 셰퍼드는 사랑하는 연인 웽과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꿈에 그리던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자, 뭐 늦게나마 운명의 짝을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난 모양이에요. 나이가 좀 늦게 만나셨네요. 자, 그런데요. 11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남편 론 셰퍼드가 필리핀 여행 중 마사지사와 단둘이 하룻밤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웽. 그런데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 바람이 아니라 잠깐 즐긴 것뿐이야. 여운이 있죠. 와우. 미안하다고 해야지. 빌어야지. 잠깐 즐긴 것뿐이야는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결국 얼마 못 가 론 셰퍼드는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론 셰퍼드가 아내와 11년간이나 결혼 생활을 하고도 아무 미련 없이 쉽게 이혼할 수 있었던 이유. 이번 결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남자의 애정사, 그 화려한 결혼 이력을 읊어드리겠습니다. 1966년 18세 때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결혼 2년 만에 이혼. 1973년 두 번째 결혼을 한 뒤 1년 만에 이혼. 이어서 1976년에 세 번째 결혼을 하지만 또 이혼. 취미가 결혼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또 남았어요? 벌써 얘기할 게 아닙니다. 자, 1982년 네 번째 결혼 뒤 이혼. 1986년 다섯 번째 결혼 뒤 이혼. 병이다. 1999년 여섯 번째 결혼 뒤 다시나 이혼. 그만해 이제. 아유, 근데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2003년 일곱 번째 결혼도 8개월 만에 이혼. 거기에 2004년 여덟 번째 결혼마저 11년 만에 파경을 맞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이혼 사연은 대부분 성격 차이. 결혼과 이혼은 자유인데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애들도 있다며.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 누구랑 결혼했어요 지금? 그럴 것 같지 않다. 저 이후에도 한 3번쯤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결혼식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과연 어떨까요? 지칠 줄 모르는 프로 결혼러, 사랑 집착남, 론 셰퍼드. 그가 9번째 결혼을 준비하다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아, 좀 신선하네요 이번엔 또. 하지만 프로 결혼러 론 셰퍼드는요, Don't cry. 어딘가에 내 진짜 사랑이 있을 겁니다. 2009년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30대 여성 트레이시 후드 데이비스. 그녀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야, 이 자식 바람 피우고 있었어? 바로 남편 도니사 데이비스의 불륜 행각이었죠. 배신감에 불타오른 아내 트레이시는 곧바로 복수를 결심. 그리고 3명의 여인에게 급히 SOS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먼저 행동대장 여성 1호 테레스 지먼이 나서서요. 남편을 유인했습니다. 특별한 마사지를 받고 싶다면 프리한 모텔에서 이따 만나요. 그렇게 행동대장 여성 1호가 도니사를 모텔로 유인해 마치 스페셜 이벤트인 척 그를 침대에 묶고 눈을 가렸습니다. 뭐야?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복수 혈전이 시작됐는데요. 모텔 방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도니사의 아내 트레이시와 SOS 요청을 받고 온 여성 2호 웬디 시웰, 여성 3호 미셸 벨리보가 불륜을 저지른 도니사를 향해 돌격. 그의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향해 펀치를 퍽퍽 날리고
급기야 그의 성기에 접착제를 뿌리기까지. 와, 제대로 복수를 하시네요. 와, 뭐 근데 이 안에 복수를 같이 도와준 저 여자들은 다 누구예요? 친구예요? SOS 요청을 받고 출동한 여성들의 정체 바로 남편 도니사의 내연녀들이었습니다. 내연녀 연합. 이쯤 하면은 접착제를 왜 뿌렸는지 아, 약간 이해가 돼요. 다시는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자,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감히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니들도 다 부셔버릴 거야. 남편이 한 명도 아닌 무려 3명의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고 분노에 한껏 차오른 아내 트레이스. 그런데 아내 트레이스에게 연락받은 내연녀들은 난 그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나도 피해자다. 라며 더 분노를 한 것입니다. 헐. 그래서 아내 트레이스는 남편 도니사에게 속아 피해자가 된 여성들과 바람둥이 도니사에게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후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남편이 반성을 좀 했습니까? 싹싹 빌고 뉘우쳤습니까? 자, 남편 도니사는 아내 트레이스와 내연녀들에게 사과를 하긴커녕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속은 시원했어도 사실 폭력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걸려요. 다른 방식이 또 있었을 텐데. 사자 대면해서 망신 주고 반성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선을 넘어서 때리고 묻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아이 2015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 살던 25세 여성 헤니아티는요. 어느 날 SNS를 통해 40세 남성 에펜디 사푸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데스티니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 사랑에 빠지게 된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15살의 나이 차이도 에펜디가 홀로 나이를 키우는 돌싱남이라는 것도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헤니아티와 에펜디는 6개월간의 짧고 굵은 연애 끝에 2015년 10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르르르 불타오르던 두 사람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애정이 있었던 게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 차이 뭐 이런 게 드러나면서 뭐 관계가 좀 틀어진 건가요? 자, 이 부부를 갈라놓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잠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은 겁니다. 아, 저건 이혼 사유죠. 아내 헤니아티가 남편 에펜디에게 자기 오늘 밤 어때? 라고 하면서 다가가면 자기, 난 아직 자기를 더 지켜주고 싶어. 아, 몸이 안 좋네. 아, 미안해. 진짜 안 좋은 거 같아. 진짜 안 좋은 거 같아. 아, 죽겠네 아주. 아, 안 되겠다, 야. 아우, 너무 힘들어 지금. 눈이 빠그네. 어? 좀 자자 좀. 아내가 이유를 모르니 아주 속이 뒤집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에펜디의 지갑을 보게 된 아내 헤니아티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남편의 신분증을 봤는데 남편 에펜디가 여자였던 겁니다. 아, 뭐야? 어머. 남편의 진짜 이름도 에펜디가 아닌 수아르티였고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장을 한 거예요? 둘 다 할 말이 아예 없죠. 남장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SNS에서 남자 행세를 하던 에펜디 아니 수아르티는요. 헤니아티를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까지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결혼 허가서를 받아내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아니, 근데 결혼식 때 가족, 친척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속입니까? 다 알 텐데. 그렇죠. 이 결혼식장에 온 신랑 측의 하객들은요. 모두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뭐 하는 짓이야? 와. 근데 아내는 정말 그 신분증 보고 충격 엄청 받았대요. 아유, 저건 너무했다. 남편이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헤니아티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결국 그는 신원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합니다. 왜 대체 결혼을 남장을 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됐는지. 수아르티는 경찰 조사 중에 헤니아티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남장까지 하며 결혼을 한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이기주의죠. 모르는 거예요. 이기주의인 겁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한 거잖아. 예. 2018년 6월 터키 동부 에르진잔주에 사는 금슬조끼로 소문난 결혼 2년차 부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혼해.
나는 바람 피운 남자랑은 절대로 못 살아.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증거 있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건 아내. 근데 이게 뭐예요, 진짜? 근데 말로만 들으면 불륜이어서 아내가 그냥 이혼 제기한 것만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눈치챈 핵심 단서는요, 바로 여드름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여드름을 가지고 뭘 불륜이래?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면도 잘못해서 상처 나도 나는 게 여드름인데. 원래 갑자기 여드름이 나? 어? 아니 이게 덧나잖아. 어쭈 덧나? 덧나? 갑자기 살다가 면도 하나 칼로 비면 덧나잖아. 왜 뭐 칼로 비워? 왜? 어느 날 남편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게 된 아내. 그런데 최소 내 눈, 아내의 눈에 띈 무언가가 있었으니 바로 남편 등에 난 여드름 등드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등 정가운데 등드름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짜봐요. 으아! 이게 유연한 분들도 다 할 수는 있는데 짜는 거는 쉽지 않아. 아니 근데 뭐 등 관리하는 데서 마사지 받다가 등 관리? 어서 등 관리를 그럼 해. 에스테틱 뭐 이런 거 있잖아. 에스테틱. 야, 와이프가 이런 피로 쌓이겠다. 아무리 요래요래 해도 절대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난 여드름이 이미 쌓여 있었던 겁니다. 남편 등에 난 여드름 흉터를 보고요. 수상함을 느낀 아내는요. 여보, 등에 여드름이 짜여 있네. 자다가 터졌나?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뭐야? 그래도 여드름 때문에 의심을 시작하는 건 조금 오바죠. 아니 근데 이미 대화를 해서 말을 더듬은 순간 확신이 되지. 결론은 거의 난 거죠. 의심 센서가 발동한 아내가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 메신저 앱을 몰래 확인한 그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아내가 자기가 짜준 여드름 때문에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후 아내는 이 메시지를 증거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건 거죠. 자, 여러분, 여자의 촉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쁜 짓 하지도 나쁜 짓 할 생각조차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결백한 사람한테 왜 그래요? 미국의 인기 토크쇼 친자 확인 예능 더 모리 쇼. 2008년 당시 19세였던 알레한드리나가 의뢰인으로 스튜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제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세요. 알레한드리나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녀는 전 남자친구 호세 사이에서 쌍둥이 제일라와 줄리어스를 출산했는데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본 전 남자친구 호세는 이 아이들 진짜 내 애들 맞아? 애들 책임지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해.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던 알레한드리나는 결국 쌍둥이의 친부가 전 남자친구인 호세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쌍둥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겁니다. 야, 그러면 진짜 억울하다는 얘긴데요. 왜냐면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는 거는 결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든 진행자 모리 포비치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호세는 쌍둥이 제일라의 아빠가 맞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의 아빠는 아닙니다. 아, 뭐야? 쌍둥이라며요. 알레한드리나가 낳은 쌍둥이 중에 한 아이만 호세의 친자식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낳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희귀한 케이스를 이부 동시복 임신이라고 하는데요. 한 여성이 배란기의 난자를 2개 이상 배란하고 서로 다른 남성의 정자에 의해 수정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종의 정자가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저분의 배란이 2개가 나온 거죠. 이렇게. 즉 여자친구 알레한드리나가 남자친구 호세 그리고 다른 남자와 비슷한 시기에 관계를 맺은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 불륜이 맞았네. 외도한 게 맞네.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속이려 했던 그녀의 최후. 부디 반성하시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길 바랍니다.